최근 P2P 대출이란 말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. 고금리 카드론에서 중금리 P2P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다. 이런 뉴스도 있고 P2P 대출이 핀테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재테크 속속 오늘은 이 P2P 대출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알아봅니다. 자, P2P 대출 아직 그 용어가 좀 낯설습니다. 이게 쉽게 좀 풀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이 P2P, 피어 투 피어의 이 준말이죠. 예. 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은 뒤에 중금리 수준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. 이렇게 되면요,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, 또 돈을 빌려준 쪽은 이런 저금리 시대에 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 P2P 대출에 투자 자료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. 안 그래도 최근에 이 P2P 대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언론에서 주목할 정도로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P2P 대출은요,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본격화된 거는 2015년부터입니다. 예.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커진 반면에 우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요. 이 P2P 업계에 따르면은요, 한국 P2P 금융협회 기준 2016년 말 누적 대출 취급액은 4,680억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. 그러니까 한 5천억 원 정도 시장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아직 대출이라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뭐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P2P라고 하면은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. 대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. 네, 우선요, 이 P2P 대출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나 또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요, 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업체, P2P 중개업체를 찾아가야 됩니다. 그러면은요, 이 P2P 중개업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서 대출자의 신용도를 점검한 뒤에 적정한 대출 금리와 또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. 이후 업체는 이 대출건을 온라인상에 공지를 하고요. 투자자는 이것을 확인한 뒤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 동의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겁니다. 이후에는 약속대로 이자를 받게 되고요. 또 만기에는 원금까지 돌려받고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서 이 P2P 대출이 중금리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렇다면은 투자자로 참여해서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? 네, 2016년 그러니까 작년 말 12월 말 기준의 국내 P2P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10% 안팎으로 조사를 되고 있는데요. 예. 현재 신용 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 수준인 이 개인 대출자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연 10%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. 하지만 이 투자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연 10%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요. 이 중간에 P2P 중개업체에다 수수료를 줘야 되고요.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세금인데요. 현재 P2P 대출은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수익에다 27.5%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겁니다. 27.5%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손에 쥐는 것은 실제로요. 한 연 7% 전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7%. 제가 그 여윳돈이 좀 있어서 만약에 네. 이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하겠다. 이렇게 했을 때 좀 주의할 게 없습니까? 이 원금이 좀 보장되는지도 궁금하고요. 네, 절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. 이 P2P 대출은요, 인터넷 또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출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져야 됩니다. 원금 보장 당연히 안 되고요. 자신의 돈을 빌려줬던 대출자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. 이때 많이 착각하는 게 중간에 낀 P2P 중개업체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 혼동하는 건데요. 이 중개업체, 대출업체는 대출 심사와 중개 업무만 담당하는 겁니다. 이들에게 원금 보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. 그 원금 보장이 안 되면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? 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채업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. 네, 그래서 우리의 금융 당국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
작년 11월 초였죠.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가령 이 개인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당 전체 투자 한도를 연간 1,000만 원, 건당으로는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 이 선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개업체가 자신의 자본금으로 먼저 대출을 한 다음에 나중에 투자자로부터 다시 자금을 모으는 이 선대출을 막아놓은 건데요. 아마도 금융당국은 최대한 개인 간 개인의 거래로 한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P2P 대출에 상당한 산업적인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.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네, 이 P2P 대출은요,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. 즉, 이 정교한 핀테크를 통해서 이 대출 프로젝트의 정확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우리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연 8에서 12%이 대출금리 시장도 정착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서 이 시장을 좀 키워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입니다.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. 이 현재 국내 P2P 대출 시장은 개인 대출, 소상공인 대출, 스타트업 대출,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요, 중개 플랫폼인 P2P 중개업체의 질적 성장이 급선무입니다. 이 재테크 차원에서요, 또 P2P 대출에 접근하는 것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서 정말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핀테크 창업을 꿈꾸는 많은 인재들의 관심이 함께했으면 P2P 대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